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5.18 당시의 편의대 투입과 관련한 그 증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자면 김용장, 그러니까 김용장 씨는 5.18 당시에 미군 정보관으로 국내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허장환 씨, 전두환의 보안사에서 특명부장을 했던 그런 분이죠. 두 분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진실의 조각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의대라는 표현입니다. 이 편의대는 5.18 당시에 사복을 입고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시민들 사이에 침투를 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폭력성을 키워서 폭도로 만든 뒤에 전두환의 보안사가 강경 무력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공작조를 바로 이 편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의대의 실체가 입증이 되면 군 수송차 탈취, 장갑차 탈취, 무기고 습격, 그리고 교도소 습격, 이런 것들을 북한 특수군이 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그대로 기각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8년 제13대 국회 출범 직후에 있었던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회의록을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니 편의대, 그리고 이들의 입었던 복장인 편의복, 이런 단어가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의원들이 편의복이라는 이들의 복장에 관해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 편의대라는 이 공작조의 이 명칭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봤는데요. 우선 편의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편의대가 유포했다는 유언비어와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1988년 12월 7일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제16차 회의의 회의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의 이 청문회 증인 출석은 굉장히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특히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은 당시에 13대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웠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신기하 의원과 문답을 합니다. 신기하 의원은 DJ가 이끌던 평화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신기하 의원이 묻습니다. 5월 25일에는 보안사령부에 들러서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에게 진압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정보 수집을 하려면 필요한 편의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정호용 특전사령관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신기하 의원, 그런데 보안사에도 편의복이 없어서 하루 기다렸다가 26일 밤 늦게야 편의복을 싣고서 CAC 사령부에 갔는데 작전 개시를 위해서 병력이 이미 투입되어서 갖고 간 편의복은 사용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정호용 사령관, 예. 신기하 의원 다시 얘기합니다. 그날 밤 증인이 광주에 도착하기 전엔 26일 9시에 증인의 부하인 공수부대 하사관들이 편의복 복장으로 시내에 투입돼서 이미 정찰을 실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신기하 의원이 편의복에 관해서 계속 몇 차례 언급을 하죠. 자, 이런 와중에 조금 뒤에 정호용 사령관이 편의대라는 발언을 직접 본인 입으로 하게 됩니다. 편의대라는 것은 꼭 저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교사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 타 부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제가 갖다 준 편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이야 제가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겠지요. 그것은 제가 갖다 준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렇게 편의대라는 발언이 처음으로 국회 회의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 의원은 이 군인들이 입었던 편의복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답변을 하던 와중에 본인 입으로 직접 편의대라는 발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정호용 사령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편의복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편의대라는 그 부대 이름, 공작조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신기하 의원은 이 편의복, 편의대라는 표현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이 추궁하던 내용이
이 진압작전 당시의 명령체계와 지휘계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호용 사령관이 이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느냐, 당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계속 이 정호용 사령관의 당시 소재에 대해서 묻던 중에 이런 이 동선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편의대라는 발언이 처음으로 정호용 위원장 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편의복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인데요. 오경의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증인은 당시에 광주에 물자를 뭐뭐뭐를 보냈는가를 기억을 하세요? 정호용 사령관.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정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끼를 더 준다든가 의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고,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편의복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사소한 것은 그때 군수참모가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한 것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편의복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사소한 것은 그때 군수참모가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했다. 편의복은 군수참모가 같이 왔다 갔다 한 사소한 것에서 제외가 되어 있죠. 또 하나, 본인 답변 중에 의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다. 의식, 옷과 음식을 준다. 이런 조치를 했고, 마지막에 말하는 편의복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편의복은 또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의 그런 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을 오경의 의원마저도 또 간과를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장비를 무엇을 보냈는가를 지금 기억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전개됩니다.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장비라 함은 당시에 이 특전사가 지니고 있던 무기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열수류탄이라든가 M60 기관총탄이라든가 크레모어, 그러니까 매복작전 쓸 때 이 폭발력을 키우는 크레모어라든지 TNT라든지 이런 폭발물과 탄약류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오경의 의원은 왜 이렇게 장비와 무기를 많이 가져갔느냐 이런 걸 추궁하던 와중에 이 편의복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아쉽게도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자, 당시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이 공수부대, 그러니까 공수 3, 7, 11여단 세 개 여단을 다른 부대에 배속을 시켜서 본인은 이 지휘권이 없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고, 당시에 광주에 자주 간 이유는 딸을 시집 보낸 부모 심정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잘 살고 있는지 또 지원해 줄 건 없는지 이런 걸 살피러 광주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편의대가 시민들 사이에 침투를 해서 했던 활동이 뭐라고 추정이 됩니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폭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 병력이 투입돼서 유혈 진압하고 강경 진압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유언비어와 관련한 그런 언급도 직접 나옵니다. 이번에는 민주정의당 김길홍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김길홍 의원은 마찬가지로 전두환, 노태우가 이끌던 그 민정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의원을 방어하는 논리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김길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이 답변을 하는 와중에 공수 제7여단, 공수 제7여단은 대전, 전주, 광주 뭐 이런데 부대를 두어서 대대별로 부대를 나눠줘서 그러니까 파견을 보냈다는 얘기죠. 공수 제7여단 여단장은 지휘할 병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7여단장이 CAC 본부에 지휘부를 차려놓고 있었다. 광주 전투사령부 상황실을 자리를 차려놓고 있었고, 그 지휘부 구성은 7여단장이 구성을 해서 데리고 있었다. 그때 이 7여단장과 다른 여단장들과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사람들한테 많은 유언비어가 많다는 것,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유언비어와 관련된 발언을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처음으로 또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후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발언 중에는 이 유언비어와 관련된 발언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유언비어가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여기에서 국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편의대가 투입돼서 공작 차원에서 만들어낸 유언비어였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시 1988년 5.18 청문회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 입에서 편의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언이 됐고, 다름 아닌 5.18 당시의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입에서 편의대라는 이 공작조의 명칭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의원들은 이 편의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했고, 당시에 이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명령 지휘 계통, 이것을 파헤치고 정호용 전 사령관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의대라는 발언이 정호용 씨 입에서 직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편의대의 실체를 규명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5.18이 군부에 의해서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짜여져서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북한군 침투설이 허위 날조라는 사실, 두 가지를 모두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1988년 당시에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해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국회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We break, make it seem like we feel the same. We love what we hate. We lie, but we know we can't water what doesn't grow. Give up, let it go. But we fell apart just in time. At least it was worth the try.